오늘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오늘 끝낼 거야. 자, 여기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뭐된 자만? 준비된 자만 뭐한다?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들은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준비하려고. 준비된 자가 되려고. 맞죠? 예, 하여튼 힘내서 오늘 또 열심히 갑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는 뭐가 나올 거 나오는데, 먼저 첫 문제 몇 문제 나죠? 도시개발법 6문제 출제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개? 4개 이상. 4개가 아니야. 4개 이상. 4개 내지 5개. 뭐 6개 맞추라고는 못하겠어요. 어차피 한 문제는 손도 못 대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4개 내지 5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6개 법률 중에 가장 쉬운 법에 속한다 생각하면 돼요. 뭐 농지법이야 워낙 분량이 작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만만한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국토법은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거야. 사실은 하나하나씩 따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내용이 너무 많아. 외울 것들이 무더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국토개법은 어려운 거고, 도시개발법은 그렇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도 평탄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다음 주에 별 무슨 법? 도시 및 주거의견 정비법. 이게 제일 개떡같죠. 가장 어려워요. 가장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아파트를 이걸 재개발한다는데 이걸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그거 하려면 정비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이. 또 우리 법률만 공부한 것 갖고는 나중에 실무에서 응용이 안 돼. 왜? 서울특별시 도시 정비사업조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정비사업조례를 다시 보셔야 돼. 그 내용은 말도 못하게 복잡해. 하나하나 따지면 저도 그거 다 몰라요. 사실 그 정도로 복잡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관련돼서는 도시개발법이 가장 쉽고 정비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만한 거니까 여기는 점수를 따도록 합니다. 자, 어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로 마곡지구. 옆 동네죠? 바로 옆 동네에 뭐가 생겼다? 마곡지구라는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을까? 이 마곡지구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하나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무슨 계획? 저쪽에서 답 나왔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또 까먹었지 그 사이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머리째 맞춰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도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말이잖아. 여기다가 뭐 하고 싶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걸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다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야?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했었죠? 수립 절차,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그럼 입안권자가 여기다 뭘 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했죠.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여기다 뭐 한다? 입안했고, 결정권자가 뭐였죠? 결정고시 했습니다. 어디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몇 번지 마곡동이죠? 몇 번지 일대를 뭘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습니다. 언제 했을까? 1984년입니다. 몇 년 전이야? 거의 40년 전이야. 40년 전에 여기다가 뭐 한다고?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그런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응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까지는 했었어. 근데 그 다음에 결정고시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토법에서 도로 만들자, 공원 조성하자, 학교 짓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게 무슨 소리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었어? 결정고시 된 이후에 신도시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했었어?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을 수립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상비 조치하고,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가고, 공사 끝났다, 중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 다 끝났다. 그렇게 했었잖아. 그럼 그때도 뭐 하려고? 여기다 도를 만든다, 공원 중한다, 학교 짓겠다고, 즉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고시 됐었어?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1단계 포함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하는 절차는 무슨 법에서 다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운영으로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수립을 했었어.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결정이셔서. 그러고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절차가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은 배웠지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여기 마국지구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만 결정고시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했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운영을 하면서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내용은 배웠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 거기서 원래 배웠어야 돼. 우리 요거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거기서 배웠어야 돼. 그런데 내용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내용 다 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 다 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다 올렸더니 이놈의 법이 슈퍼 울트라 비만증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져. 그래서 안 되겠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따로 법률로 정한 게 바로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거잖아. 이 내용은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야.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에서 이 사업시행 내용을 다뤄봐야 될 걸, 거기서 다룰 걸 안 다루고 무슨 법으로 넘겼다? 도시개발로 따로 만들어서 그리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우리는 여기까지는 도시군 계획,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건 국토법에서 그까지만 본 거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본다? 도시개발법에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개발계획 수립,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는 도로만 여기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돼가서, 그럼 언제쯤부터 개발이 수립됐을까? 여기 1990년이 넘어가지고 한참 넘어서 거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결정됐었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구지구 사업 시행은 벌써 이때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상당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다룬다? 도시개발에서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까지는 이미 돼 있고,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무슨 계획은 결정고시 돼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미 결정고시 된 상태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신도시 만들겠다는 계획만 수립했지 시작한 거 없었잖아. 이제 첫 출발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 개발계획 약자거든요.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게 원장자.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한다. 그럼 개발계획은 무슨 내용일까? 이 마곡지구인 논밭이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야. 즉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야.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요런 지역을 한번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뭐겠다? 좋겠다라는 계획이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지는 아직 확정된 거야? 확정되지 않은 거야? 확정되지 않은 거야. 그냥 앞으로 이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호수공원을 만들고, 여기가 한강이야. 한강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여기다 호수공원 만들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제일 먼저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 정신명칭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뭐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죠? 괜찮죠? 그럼 거기다가 신도시 만들겠다고 뭘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즉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모두 같이 고시한다? 올해는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해요. 그렇다고 동시에 한다는 표현은 좀 틀린 거야. 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이걸 걸려서 수립해 보고 나니까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더란 얘기야. 아,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수립한 걸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합니다. 통상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야 라고 고시하면서 그때 여기는 장차 이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라는 무슨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단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니야. 도시개발부터 먼저 지정해버려.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 구역만 먼저 지정해. 그래갖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그런 예외도 있다. 그건 예외고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실 때 개발계획 수립한 걸 같이 고시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예외도 있다. 자, 이제 뭐가 지정됐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까? 거기서 뭐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구역 지정, 사업 시행. 이게 둘이에요. 크게 따지면 딱 두 가지야.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까? 주체. 누가 하지? 뭐죠? 사업 시행자. 그럼 사업 시행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12명으로 쪼개지고 그 12명 중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야, 네가 해. 지정신청이 원래 들어와야 돼. 그럼 지정신청 들어온 자 중에서 야, 네가 해 라고 지정해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시행자 지정이란다. 물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 그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할 일이 뭘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여기서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여기도 실시 계획을 합니다. 아까 무슨 사업에서도 도로 만들고 공원조사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었죠? 아저씨 이 비 오시는 날씨에 뭐 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 많죠? 그때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뭐라고 그런다? 그때도 실시 계획을 해서 이거는 똑같은 게 원칙이 아니라 우연한 거야.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없어. 도시 정비법 넘어가 달라. 주택법 넘어가 또 달라져. 그러니까 명칭은 달라지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내가 시행자로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그 명칭을 뭐라 부른다?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뭐 받는다? 인가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사업 시행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정권자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인가 신청하면 지정권자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게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럼 실시계획 고시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해도 돼?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공사감리는 한 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5년 동안 시험 문제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 요거는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물론 원래는 세 가지죠. 뭐뭐 있다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짬뽕하는 혼용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 혼용 방식. 그런데 일단은 크게는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수용 방식이란 뭐 주는 거야? 보상비 주고 그 땅을 강제로 뺏어서 그죠? 보상비 주고 강제 뺐죠? 그래서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해가지고 지가 개발합니다. 그래갖고 뭐 한다? 나중에 사람들한테 분양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아니야. 여기 있는 토지 수자들에게 강제로 보상비 주고 내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잠시 나가 주실래요? 여기 내가 싹 까먹고 개발해서 뭐로다 줄 테니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까먹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주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걸 환지 방식으로 한단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든지 쭉 살펴보겠죠?
자, 그러면 사업에 관한 건 끝났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초기부터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자금이 없잖아. 그러면 뭘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분한테 채권을 팔죠. 그럼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돈 갖고 사업비 쓰고 나중에 뭐 하죠? 이분한테 기간을 정하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정할 거 아니야. 그럼 5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정하는 건데 그럼 8년하고 정했어. 그럼 8년 되면 이분이 채권 가지고 오죠? 그럼 뭐 줘야 돼? 전번에 내가 받았던 원금에다가 뭐까지 얹어서 이자 얹어서 돌려주는 거죠. 결국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빚 지는 거야, 빚. 당장 돈이 없으니까 좋은 쪽지 한 장 주고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오시면 원금이자 갚을게요. 이 말이죠. 그게 뭐다? 채권. 바로 도시개발 채권을 일정한 자들에게 강제로 발행합니다. 저거는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거 하려면 안 사면 안 돼. 사야 돼. 그래야지만 저 사업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비 쓰고 나중에 수용 방식에서는 수용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죠? 개발해가지고 분양하잖아. 그럼 분양할 때 뭐가 들어와?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아까 채권 뭐 하면 돼? 갚으면 되잖아. 그때 가서 그 돈 갚으면 되는 거고 환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죠? 수용 방식에서는 나중에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돈 들어오고 그죠? 환지 방식에서는 어디서 돈이 나오죠? 사업비 돈이? 환지 방식에서는 했었는데 무슨 빚이? 그렇죠. 여기 뭐가 있었어? 채비지. 여기서 사업비는 누가 조달해야 돼? 누가 내야 돼? 사업비. 여러분들 땅이야. 싹 까먹고 새로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주겠대. 그럼 이때 개발한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여러분들 땅이라 그랬어. 개발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가질 땅이야. 그럼 이 개발한 돈은 누가 내야 돼? 하나님이 내줘야 되죠? 누구 땅이야? 여러분들 땅. 개발하고 누가 가질 땅? 여러분들이 가질 땅. 그럼 개발비 누가 내야 돼?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토지 소유자들이. 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담하는 걸 현금으로 내놓는다? 여러분들 땅으로 내놔라. 땅으로 내놓는 게 현금으로 내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진 땅 있죠? 그 땅의 면적에서 조금씩 떼는 거죠. 네 땅에서 이만큼, 네 땅에서 이만큼, 네 땅에서 이만큼 떼. 그걸 한쪽에다 몰아. 그러면 한쪽에 땅 이만큼 조성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채비지. 뭐란다? 채비지.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뭐 하죠? 원래는 남한테 빌려줘도 돼. 근데 빌려주면 사용료 대부분 받겠죠? 그럼 몇 푼 되겠어? 빌려줘가지고. 그거 사업비 조달이 안 되죠? 결국 뭐 하는 수밖에 없다? 팔아버려. 처분해. 처분하면 보통은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조성하거나 아니면 공원 부지 주차장 부지 같은 거 그걸 조성해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려. 근데 주차장 부지 같은 건 팔아도 돈이 몇 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로 만들죠? 아파트 부지 같은 걸 만들어. 그리고 이건 아파트 질 땅이래. 그러고는 건설회사들 와서 사가래. 그럼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 수천 원씩 가는 거야. 이게 싼 게 아니야. 수천억짜리를 파는 거죠. 그럼 수천원 자금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 하면 돼? 사업비에 그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채권 발행해서 빚진 거 있죠? 그거 뭐 하면 되고? 갚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 뭐다? 도시개발 채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조달하려고 채권 발행해서 팔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채권을 갚으면 된다. 아셨죠? 상환하면 되자. 이런 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용어정의 나오는데 뭐 용어정의는 그거 뭐 그냥 도시개발 구역이 뭐고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개발계획. 원래 명칭 뭐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계획을 하자. 이거 수립하죠? 자, 누가 수립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지가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지가 생각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정권자가 먼저 뭐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래는 언제 수립한다? 이게 원칙이야.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뭐가 있다? 예외. 아니야. 먼저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6군데. 시험 문제 잘 납니다. 표시하실 것. 자, 몇 군데? 6군데.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6군데야. 자, 어디 있죠? 공자생
외국 쌈 이렇게 외우거든요. 머리자만 갖고는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이 왔다? 30명이 왔다.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었다. 공자생 외국쌈. 공이 뭐죠?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이때 공모에 붙이는 기간은 며칠 이상 응모해야 되죠? 응모기간 90일 이상을 응모하라고 기본서에는 써있어. 우리 책에 보시고 요약집에 돼 있죠. 두 번째 자연녹지죠. 세 번째 생산녹지죠. 네 번째 도시죠. 외지죠. 주로 개발되는 지역, 개발 안 되는 지역들. 개발 안 하는 지역들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죠. 외지죠. 그때 도시적 외지역도 그렇게만 외우지 말고 도시적 외 하면 어디를 말하죠? 관농자가 자동적으로 떨러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었을까?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맞죠? 왜? 계획관리지역은 어디를 말해? 도시죠? 외죠. 관농자숙에 관에 뭐가 들어있어? 계획관리지역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관농자 이렇게 해놓고는 계획관리지역 했더니 또 못 알아들어? 돌아버리는 거야. 관자에 뭐가 들어있어? 계획관리지역이 거기 들어있잖아. 실제로 시험 문제가 그게 났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 이렇게 하면 외우지 말고 도시적 외란 관농자를 말하고 그때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또 쪼개진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국토교통단위. 거기 책에 보면 책에 보세요. 국토교통단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누가?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뭐하는 지역?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무슨 지역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제외하고요. 거기는 안 돼요. 자연환경 제한.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는지 알아? 상업지역에서라고 시험 문제 냈어. 상업지역에서 국토교통단위 국가균형 발전에서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죠. 맞아 틀려? 되죠? 어디만 빼렸으니까 자연환경만 빼렸으니까 상업지역에서는 되는 소리잖아. 그렇게 상업지역 말이 펴놓았는데 이 상업지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건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뜻을 상업지역에서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를 못 외우고 있으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야. 용도지역 21가지를 못 외우고 있는데 무슨 뭐 이런 진도 나가면서 이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아셨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미 여러분들을 딸딸딸 공부하셔야 돼. 그거는 다른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개미 여러분들은 시간을 우리 몇 주 했어요? 거의 4주, 5주 동안 했잖아. 왜 그런 거야? 그걸 모르면 나머지 뒤에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차근차근 진도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그건 꼭 국토개법만 정확하게 여러분 수지를 하셔야 진도가 나면서 다른 법도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자, 주상공 하면 무슨 지역? 진짜 개발되는 지역. 주상공 진짜 개발한 지역. 녹간농자 진짜 보전한 지역. 이렇게 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상공 하면 개발된 지역이 말이죠. 전체 면적에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예, 주상공업지역은 개발된 지역이 전체 면적의 그 구역 전체 면적에 얼마?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70% 이상은 뭐란 얘기야? 녹간농자라 이 말이잖아. 주상공 빼면 나머지가 어디야? 녹간농자니까 70% 이상은 녹간농자고 30% 이하는 주상공업지역. 이런 지역이라면 거기도 뭐 할 수 있다?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개발계획에서 시험 문제 나는 건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요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요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는 무슨 방식이 시행되는 지역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을 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란 얘기야? 개발계획을 보여주란 얘기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이 구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고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뭘 받으라는 얘기야? 동의를 받으랍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수용 방식에서는 동의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왜요? 수용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거라는 게 여러분들 관심사야. 보상비 얼마 줄 거가 관심사야.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가 관심사지 어떻게 개발될지는 나하고 관계없어. 난 돈 받고 떠나면 끝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고 환지 방식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라는 개발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면적으로 따져서는 그러니까 일식이야. 동의한 사람들 있잖아. 그 동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땅의 면적이 있겠잖아. 그 땅 면적을 다 합친 게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 동의한 사람 숫자가 전체 총수의 얼마?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안 돼. 동시에 전체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 가진 사람들의 땅 면적을 더해봤더니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 돼야 되고 그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총수의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줄여서 어떻게 읽는다? 면삼총이라고 발음하자. 그래서 면삼총이라는 동의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개발계획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누가 사업 시행자라면 이게 또 중요하죠. 다만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랍니다. 한마디로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라면 뭐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나 지방자치 시행자라면 면삼총회라는 동의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고 그냥 해도 된다. 여러분들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법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자, 그 다음에 수립하는 기준은 아직은 필요 없고 수립 내용에는 잘 봐요. 원래 수립 내용은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냐. 개발계획에 수립 29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29가지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수립할 때 몇 가지만 수립한다? 25가지만 먼저 수립해요. 그럼 몇 가지가 빠졌어? 아직 4가지 수립 안 한 거 있죠? 이걸 언제 포함시킨다? 구역이 도시개발 지정고시 된 이후에 나머지 빠진 4가지 있죠? 4가지를 나중에 개발계획에 뭐 돼야 된다? 포함시켜도 되는 게 있더라. 이건 수립이 아니고 포함이라고 그래. 몇 가지만 수립하고 29가지 중에 먼저 25가지만 먼저 수립하고 그럼 4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지정되고 구역이 지정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역 지정에 그 4가지 빠진 거 있죠. 나중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그 4가지가 뭘까? 했더니 여기 1, 2, 3, 4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도시개발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그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 그래가지고 머리 좀 나서 박, 수, 인, 순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치자, 임수나 그러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어요.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자주 나다가 조금 주춤해졌는데 어쨌든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는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 하나 더 보면 여기 계획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29가지에 무슨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표시해 두세요. 무슨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거기 계획이 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엄청난 계획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무슨 계획은 없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지구 단위 계획 나중에 저 뒤에서 무슨 계획에 포함이 돼? 무슨 계획에 포함될까?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데 어디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무슨 계획일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아까 뭐랬어?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이겠죠? 실시계획.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지 말라. 여기까지죠. 자, 이제 뭐가 좀 됐으니까 이게 뭐 수립됐으니까 개발 계획 수립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보자.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눠지더냐? 원래 5가지로 나눠져요. 뭐부터 정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첫 번째 뭔다? 누가 지정하지? 그랬더니 지정권자와만 나올까? 아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안자. 그래서 지정요청자도 있고 지정제안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란다? 지정관련자라고 하자. 그래서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 제일 먼저 주체부터 나온다. 누가 지정하지? 두 번째, 어디다가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용도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이상 될 때만 지정해. 너무 작으면 지정하지 않아.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 돼야 지정한다. 지정, 대상, 지역. 세 번째는 지정, 절차.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지? 지정 절차가 있겠죠. 네 번째, 지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지? 도시개발 지정고시의 효과에 관한 거. 마지막,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된 거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내용이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지정권자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났었어. 재작년에 작년이야.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언제 시험 문제 났었어요? 어디 갔지? 예, 30회. 그 다음에 32회. 32회 때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났었어요. 원래 지정권자란 중간대빵입니다. 그럼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 도지사들이 원래 지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면 우리 시도사 몇 명 있었죠? 시도사 5명. 국토법을 모르면 진도 못 나간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가는 거야. 자, 원래 시도사 몇 명? 5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렇게 몇 명? 5명 우리 시도사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거로 취급해. 아예 없는 거로 취급해버려. 누굴까?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장은 아예 없는 거로 취급합니다.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아예 없는 거로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법에서 빠져있다는 거. 근데 원래는 넣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 세종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는 신도시 안 만든대. 그래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빠졌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넣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사. 이 4명을 여기서는 시도사랍니다. 원래는 이자들이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어디에서는 도에서는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하지 않고 누가 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에서는 누가 한다? 대도시장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누가 한다? 대도시장. 지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래.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단다? 최고대빵. 바로 국장. 지가 직접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인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국토의사는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시도사 대도시장을 지정할 때 이자들이 지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국장한테 가서 뭐한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는 협의를 거쳐야 돼요. 2가지 사유. 첫째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 맞아. 지들이 지정해. 그런데 위에 있는 국장한테 가서 뭐 해야 돼? 협의부터 해야 돼.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라고 협의를 거쳐야 돼. 첫째,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래? 여기 있잖아.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될 때는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위에 있는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정권자인 얘들이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아까 개발계획. 얘들이 지정권자 수립하잖아. 근데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지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누가 지정하지만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지만 국장하고는 뭐 한 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할 것. 요거야. 요거 하고 또 하나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요것도 시험 문제 작년에 요게 났었어요. 이건 작년 시험 문제. 몇 가지? 5가지. 머리점 맞아서 중구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이렇게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 이렇게 하자. 중국공 긴급협의. 중앙행정의장이 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의장들이 누구 했었죠? 장관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한테 어이 국장 여기다가 뭐 좀 지정해 주시게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시게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뭔다 요청하는 경우 그게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할 때도 국장이 지정해 준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부 출연기의 장이 면적이 얼마 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무슨 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뭐 하는 경우 제한하는 경우 이 3번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만 꼽아라면 3번이 제일 중요하고 작년도 시험 문제도 정해놨던 거고 저건 꾸준히 나는 게야. 조금 복잡해. 첫째 누구하고 누가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전부 출연의 장들 공공기관의 장은 아직 안 배웠어. 시행자 좀 이따 나와요. 시행자 6명 나올 거야. 전부 출연기관의 장은 2명 나오고 그럼 6명, 2명 따로따로 외워야 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시험 문제 내거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장에 누가 있더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있어.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내.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렇게 하면 그 누구야? 공공기관의 장이 이 말이거든. 시험 문제 지방공사의 장이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이란 말과 같은 소리를 공공기관의 장에는 몇 명 있다? 6명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올 것이고 하여튼 그 6명의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전부출연기관의 장 2명 있는데 이자들이 사장들이 뭔데 면적은 얼마이고 요걸 작년에 20만 제곱미터로 해서 틀렸죠. 20만 제곱미터 안 되죠? 얼마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뭐한다? 제한하는 경우 누가 제한하는 거야? 공공기관의 장하고 전부출연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여기다 지정을 제한하는 거죠. 첫째, 뭐 면적이 얼마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본다?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 자, 아까 원래 누가 지정하죠? 시도와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한번 진짜 사례를 보자. 서울특별시하고 옆에는 과천시에 걸쳐서 도시개발 지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지정권자고? 서울특별시장 맞죠? 과천시에서는 누가 지정권자고? 원래 과천시만은 과천시장이야 경기도 도지사야. 과천시는 인구 30몇 명이 채 안 된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죠? 지정권자야? 아니죠. 대도시장만 지정권자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지정권자야?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권자.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과천시에 지정하면 어디 걸쳐 있는 거야? 둘 이상의 시, 도에 거친 거죠.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쳐 있죠. 그때는 서로 지정권자를 만다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지정할 거지 경기도지사한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거 협의가 성립되지 않더라.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최고답바 국장이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또 하나.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하고 걸쳐서 지정한대. 저 옆에 고양시. 그러니까 어디야? 일산에 걸쳐 있어.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지정권자고? 서울특별시. 고양시는 고양시장, 대도시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둘에 걸쳐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가 대도시에 걸쳐 있죠? 그때는 뭐 한다?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장하고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저쪽으로 가서 가평군이 있어. 그럼 경기도 가평군이야. 그럼 경기도 가평군을 누가 정한다? 경기도 도지사가. 그럼 그 옆에 뭐가 붙어 있다냐? 춘천시가 건너편에 있어. 그럼 춘천시는 어디죠? 강원도. 그러면 가평군하고 춘천시에 걸쳐서 정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 누구랑? 경기도 도지사하고 강원도 도지사하고 둘이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야. 그래서 가평군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고 춘천시는 누가 지정하는 거니까? 춘천시 인구 50만 명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누가 정하고? 강원도 도지사가 지정할 거죠. 그럼 누가 하고?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서로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누가 한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최근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고 있어.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내고 있어. 그 둘 이상의 도에 걸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뭐 똑같은 말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말과 똑같은 소리야. 둘 이상의 도에 걸친다는 소리가 시도에 걸친다는 말하고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꼭 시자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야. 도와 도권이 걸치는 것도 그건 광역자치단체끼리 걸친다는 얘기야. 그때는 시도에 걸친다는 얘기는 도도끼리 걸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에 걸친다는 표현과 같은 뜻이다. 아셨죠? 그래서 둘 이상의 도에 걸친다. 경기도 강원도에 걸친다. 그때는 서로 협의해서 지정하자를 전한대. 협의가 안 돼? 국장이 직접 지가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되지 않고 둘 이상의 도에 걸친다 이렇게 내도 같은 수리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셨죠? 최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니까 출제원 여러분들이 맨날 볼 때는 보면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였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말해서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서 이러면 도에 걸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가 강원도 경기도 걸친다. 그럼 둘 이상의 도에 걸친다. 그것도 시도에 걸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새겨들어라. 아셨죠? 법조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아셨죠? 그래서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는 볼 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지정 대상 지역.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대.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 된대. 이게 중요하죠? 자, 용도 지역별로 따져야 돼. 크게 뭐로 나눠진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둘로 나눠버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일까?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도시개발을 신청하려면 아까 마구찌고 있죠?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최소가 1만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따졌을 때. 근데 무슨 지역은 1만이 아니고 공업지역은 1만이 아니고 얼마가 필요하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래. 왜 그럴까? 공장은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서 규모가 커요, 작아요? 커죠. 공장 하나만 돼도 1만 제곱미터짜리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1만 제곱미터는 면적이 얼마죠? 어떻게 가면 1만 제곱미터 나오죠? 가로 세로 1, 200m, 1, 200m 네모치면 1만 제곱미터잖아. 그럼 담장 같은 거 공장 같은 데면 이거 100m, 100m 되는 거 있어 없어? 차로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였어. 걸어서 한 바퀴 돌기에는 공장이 너무 큰 것도 많아. 그죠? 그럼 공장 몇 개 줘놓고 하나 줘놓고 뭐래? 도시개발구에다 좀 웃기지 않아? 그죠? 건물도 이런 건물이야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갈 수 있지만 1만 제곱미터가 뭐 하는 데는 공장 같은 건 하나만 줘도 1만 제곱미터 될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작다는 얘기야. 좀 쪽팔리지 않냐. 하나 줘놓고 무슨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3만 제곱미터는 되지 않냐. 공업지역은 공장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 면적도 좀 크게 하자. 아셨죠? 그래서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전녹 지역은 아예 뭐 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어. 그럼 아까 어디는 지정해도 자연녹 지역하고 생산녹 지역은 포함시켰어도 어디는 안 된다? 보전녹 지역은 까문 개지 말래. 저는 어디를 개발하면 제일 좋을까? 여기 가치산 있죠? 하고 우장산 있잖아. 저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면 어떨까? 떼도 볼 것 같은데. 못 벌어도 내가 볼 때는 저 대장동 사업보다도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그죠? 못 벌어도 내 주문 1조 원은 들어올 것 같거든? 저 까문개서 아파트 지어놓으면 괜찮죠? 까문갤 수 있을까 없을까? 어림? 택도 없습니다. 왜요? 저거는 서울특별시가 존재하는 한 저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무슨 지역이야? 보전녹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산이거든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산들 따져봐 몇 개 있어? 없어. 이런 중앙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것들은 산자 들어가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했어? 다 까문개서 옛날에 뭐 했어? 다 평지 만들어서 다 뭉개버렸지. 지금 산으로 저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뭐 할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서울특별시 남은 몇 개 안 되는 최후의 보루죠. 그걸 뭐라 부른다? 보전녹지죠. 그거마저 까문개서 거기다 신도시 만든다? 안 돼요. 콘크리트만 가득 차는 삭막한 도시가 된대. 저거는 절대로 손대지 말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어디만? 보전녹지만 손대지 말자. 지정할 수 없어. 아셨죠? 기억하고. 또 도시적 외지역은 어디라 그랬죠? 아까 관동자에서는 원래가 얼마다? 3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잖아. 신도시 개발은 도시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주로 어디서 벌어진다? 도시적 외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왜?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30만. 저 정도는 돼야 신도시지. 무슨 1만 제곱미터 100m 100m 만들어 놓고는 신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할까? 뭐야 이거 무슨 호수 만든다 해놓고 뭐 만든 거야? 연못 만든 거랑 똑같은 거네. 그죠? 그거는 좀 그렇잖아. 뭐 1만 제곱미터 가지고 100m 100m 가지고 이게 무슨 신도시야? 이렇게 말하잖아. 다시 말하면요. 도시지역에서 바라는 도시개발 사업은요. 뭐와 똑같더냐? 재개발, 재건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뉴타운이라는 말 많이 넣었었죠. 뉴타운 개발이 뭐죠? 뉴타운 개발의 특성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이걸 묶어서 무슨 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래. 그럼 정비사업과 다르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 은평동 뉴타운 개발 했었잖아. 그럼 뉴타운 개발은 무슨 특성을 갖는 거죠? 정비사업과 다른 게 뭐야? 가장 큰 차이가. 몰라? 주워 들은 것도 없어? 뉴타운 개발한 말은 수없이 들어봤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들어봤잖아. 차이가 뭐야? 뉴타운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문제점은 고기만 하잖아. 여기만. 그럼 고기는 개발했는데 연결되는 도로는 넓혔어 안 넓혔어? 안 넓혀서 기본 시설은 옛날 그대로야. 그럼 고기만 이렇게 개발했지. 그 밖으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졌지 도로 사정이라든지 상하수사라든지 전기통신시설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바뀐 게 없어. 그래서 안 되겠대. 고무개발은 아예 뭐자 굵직하게 정해놓고 뭐부터 한다? 도로부터 새로 싹 만들어 안에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그러고는 쪼개서 그중에 여기는 재개발 사업, 여기는 재건축 사업, 여기는 주거환경 사업,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거기 들어가. 그런 식으로 짬뽕으로 다 이 사업이 그 안에서 같이 벌어지는 거. 무슨 사업? 뉴타운 개발이라. 그래서 뉴타운 개발은 작게 개발하는 게 아니야. 크게 개발하자. 어차피 이적과 이적이 연결이 안 되면 그거 개발해봤자 고기만 우물한 개구리지 연결도 안 되는 게 무슨 뭐 도시 개발이야. 그러니까 이 서울특별시를 굵직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크게 해놓고 그중에 여기는 산자락이 있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을까? 재건축 사업. 여기는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은데요. 거기는 재개발 사업. 여기는 건물들이 별로 없어. 아까 했던 마고찌고 옛날에 1980년대 뭐 있었어? 논밭이 많잖아. 논밭이 많은데 무슨 죠? 도시개발 사업. 거기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에 뭐가 들어있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워낙 프로젝트가 뭐해? 너무 크잖아. 제대로 돼 안 돼. 그러니까 욕심은 컸는데 그죠? 해보니까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또 서로 누구는 여기는 뭐 했으면 좋겠다 지들끼리 싸우고 자시고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게 또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지금 없애버렸잖아.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개발하자. 뭐다? 뉴타운 개발. 그 속에는 뭐 들어있다? 재개발도 들어있고 재건축 들어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뭐도 있다? 도시개발 사업도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다 짬뽕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규퉁이 하던 걸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들을 하자. 그래서 특성에 맞도록 조기는 달동네 주거환경에 있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여기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 여기 건축물이 별로 없어. 논밭들이 더 많아. 그럼 뭐 한다?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뉴타운 개발. 이제 이해되죠? 그 정도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은 면적이 얼마죠? 30만. 이게 신도시 개발이지. 이거 뭐 1만 3만 가지고 신도시라고 말하면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의 일종의 하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뜻이고 그게 아니고 신도시 개발은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진다. 원칙 얼마? 30만. 예외 얼마면 된다? 10만 이상만 돼도 돼.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는 10만만 하면 된대.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지들 땅에다가 아파트 연립주택만 지을까? 아니요. 모두 짓겠대. 두 가지를 만들어줘. 첫째, 초등학교 용지를 여기다 확보해. 아파트 부지 내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거죠. 뭐로 기부 체납해? 초등학교 용지로.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 질 땅이라고 교육청하고 뭐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여 안에다가 뭐도 만들었어?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차로상의 도로도 설치했대. 그럼 두 가지 부지 됐네.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로 설치했죠?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죠? 니들은 30만 돼야 10만만 돼도 돼. 10만만 돼도 지정해줄게.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도시개발 지정 절차. 자, 지정할 때 여기서는 이것만 하나 외우세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100만 제부터 이상 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개발의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끝나는데 이 중에 뭐만 정리하자? 주민들의 의견 정치만 정리하죠. 이게 뭐냐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야. 뭐라고 의견을 듣죠? 자, 여러분 이 지역 일대를 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마곡지구인 이 일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랍니다. 근데 누가 의견을 들을까? 자, 원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의견은 누가 들어야 돼? 도시개발구역을 뭐하는 자가? 지정하려는 자가. 지가 지정권자잖아. 그 지정권자가 지가 뭐 해야 돼? 지정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까 지정권자가 어떤 놈들이라 그랬죠? 놈자라고 해서 어떤 놈들이라 그랬죠? 시도의사 아니면 대도시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됐잖아. 그럼 시도의사는 중간대빵이라 그랬죠? 국장은 최고대빵이라고 그랬고, 그럼 중간대빵과 최고대빵한테는 이 하찮은 백성들을 보기를 뭐란다? 흑살이 껍데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나같이 높은 양반이, 저 하찮은 주민들하고 내가 말을 섞는다? 내 격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지가 의견들을 안 들어. 어떤 놈하고 시도사고 국장은 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지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정권자니까 지가 안 듣고 누구한테 내려보는지 아십니까? 제일 쫄다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쫄다고 시장군수한테 그 주민들의 의견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그 서류를 뭔다? 송부 내려보내. 그럼 누가 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지들이 뭔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 나온 의견지에 그걸 취합해가지고 누구한테 올려보내면 돼? 시도사, 국장한테 올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정을 말한다? 놈자 들어가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란 얘기입니다. 지들이 직접 들어야 되지 왜 그걸 밑으로 내려보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집까지 것들이. 그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 군민들이 있는 거지. 누가 있어? 군민 밑에 누가 있고, 이제 저기 9급 공무원 있는 거고, 9급 공무원 밑에 8급, 7급, 6급, 5급, 1급, 그 다음에 장관, 차관, 장관. 그 맨 밑에 누가 있어야 돼? 대통령이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제일 높은 데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제일 밑에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 그죠? 근데도 꼭 시도사, 대도시장 좀, 국장 좀 되면 뭐 한다? 뭐가지 힘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내가 왜 듣느냐? 내려보내겠대. 싸가지 없는 입장이야. 아셨죠? 어쨌든 시장군수한테 송부해서 시장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장군수장의 의견 들을 때 어떤 절차다? 두 단계입니다. 첫째,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뭔다? 공고합니다. 그럼 뭔다? 10살 이상 일반인들에게 뭔다? 공람시킵니다. 두 가지야. 공고, 공람입니다. 자, 공고가 뭐라고? 자,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하죠? 어디다 공고한다? 첫째,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류들 있잖아. 관련된 서류들 와서 보세요. 그게 뭐죠? 공람. 와서 보세요. 공람. 며칠 이상? 10살 이상 일반인들한테 이거 와서 보랍니다. 공람시켜야 된다. 단 지정하는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10만 제부터 미만.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구역 면적이 작죠? 그때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어디다 공고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아요.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뭐 해야 돼? 공고하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뭐 신문사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사냐? 그런 거 저기 공고 내는 거, 광고 내는 거 이거 갖고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 줘야 되죠.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말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뭐라 그랬죠? 공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뭐란다? 중앙행정기관에 발행하는 소식지. 뭐랬죠? 했었잖아. 관보. 관보는 어디서 하는 거야? 장관들이 어떤 걸 국민들한테 알릴 때는 장관들이 알리는 건 어디다 한다? 관보에다가. 시도사, 시장수처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어디다 알린다? 공보. 뭐하고 뭐도 모르고 앉아있어 지금도. 관보하고 공부도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모르면 뭘 한다? 공법에서는 몰상식하다고 그래. 상식을 모르는 걸 뭐란다? 몰상식이라 하더라. 그거 상식이야. 그러니까 관보는 누가? 중앙행정의장들이 어떤 걸 국민들에게 알릴 때는 관보에다가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보에다 알린다. 아셨죠? 여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어디다 알린다? 관보로 알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디다 알린다? 공보로 알린다. 관보와 공보를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는 면적이 10만 명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냐고 어디 한다? 공보에다가 공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정 절차에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다음 뭐죠?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